예, 저는 프리미어리그가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시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수술, 뭐 운동선수라면 뭐 수술을 달고 살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 안 다치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뭐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어찌 보면 프로 선수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뭐 진짜 뭐 독일에서 오면 뭐 이제 톡섬에서 8년 정도 했는데, 이런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일 많이 배웠던 시즌 같아요. 정말 제일 많이 배웠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선수로서도 진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좀 몸소 느끼게 해준 시즌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손흥민은 올 시즌을 가장 많이 배운 시즌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올 시즌을 실패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의 기분은 좋다고 답했습니다. 부상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기나긴 현역 생활 중 사람으로도 선수로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손흥민은 절대 은퇴를 염두하고 있는 황혼기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 본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롤러코스터 같은 여론입니다. 여론은 가끔 그를 세계 최고 선수로 만들기도 하고 토트넘에 만족하는 야망 없는 선수로 만들기도 하며 시즌이 끝나면 전 세계 팀으로 이적을 보내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EPL 골든부츠를 거머쥔 마법 같은 순간은 불과 1년 전 2022년이었습니다. 빨리빨리가 익숙한 한국이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이미 과거로 치부하고 있으며 하향세의 선수로 표현하며 전성기가 끝났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력만 놓고 보면 득점왕 순간은 선수를 전성기로 표현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시즌 손흥민은 스포츠 탈장 수술을 미루고 아픈 상태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골든 부츠를 차지하고 오프시즌 한국에서의 체력 훈련에서 그는 케인, 브리안 힐 등과 비교해 현저히 몸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프리시즌 스케줄은 개막과 동시에 풀타임을 소화할 체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방전됐을 때 흔히 보였던 상체를 숙인 주법을 후반에 여러 번 보였고 시즌 초반 교체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에 그는 90분 무렵에 가장 활발히 움직인 토트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슬로우 스타터였습니다. 에이징 커브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체력과 스피드이고 그의 가속도와 뛴 거리는 득점왕 시즌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의 신체 능력을 뺏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객관적 근거나 지표는 제시하지 못하고 줄어든 득점만을 말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가 이전 시즌보다 득점이 줄어들었습니다. 히샬리송은 21-22 시즌 토트넘보다 스쿼드가 약한 에버튼에서 11골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는 한 골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윙어 클루섹스키는 21-22 시즌 18경기 출전하여 5골을 기록했고 올 시즌은 30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습니다. 즉 손흥민 한 명이 아니라 케인을 제외한 토트넘 공격수 전원이 이전 시즌과 비교해 득점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리 케인마저 크로스에 의한 헤딩 득점, PK 득점을 제외하면 그의 전매 특허였던 골문을 찢을 것 같던 그 골의 빈도는 가장 화려했던 시절과 비교해 줄어들었습니다. 올 시즌은 토트넘의 성적처럼 팀 전체가 실패한 시즌이고 그 흔적은 모든 선수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원래 헤딩골의 비율이 낮은 손흥민의 경우 압도적으로 늘어난 크로스의 횟수와 대부분의 경기에서 밀린 중원 싸움, 라스트 패서의 부재 등으로 인해 득점하기 여의치 못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슈팅 숫자 대비 득점력이 좋았던 손흥민이 특별히 예전보다 찬스를 많이 놓친 시즌도 아니었으므로 22-23 시즌은 명백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팀의 실패였고 손흥민은 심지어 부상을 안고 뛰었습니다. 손흥민의 앞선 인터뷰에 강하게 풍기는 다음 시즌을 향한 여전한 자신감은 그의 신체 능력이 떨어진 원인의 부진이 아니라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예외적인 시즌이었다는 그의 확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 또한 존재합니다. 비슷한 숫자로 존재하는 부류는 안티가 아닌 척하는 안티들입니다. 그들의 언어에 자주 등장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손가는 아니지만 우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은 토트넘에 남아서 야망이 없다. 맨시티 간다던데? 너무 겸손해서 답답하다. 등등등입니다. 야망이 없는 선수가 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EPL이 만만한 리그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대부분이 뛰고 있는 EPL의 득점왕은 야망 없이 열심히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일까요? 월드컵에 낫지 않은 얼굴로 마스크를 끼고 참가할 수 있을까요?
그의 승부욕 그리고 최고가 되고 싶은 야망은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내내 증명되었지만 단지 토트넘에 남아서 트로피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버코젠에서 토트넘으로 손흥민이 이적했을 당시 저 또한 베일이나 모드리치가 그랬듯 토트넘은 손흥민이 거쳐갈 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2025년까지 재계약을 했고 그의 선택을 완전히 존중합니다. 당연히 EPL 골든부츠를 획득하고 레알 같은 팀의 유니폼을 입는 손흥민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흥민 본인이 아니고 그냥 한 명의 팬입니다. 그는 성인이고 팀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의 인생은 100% 자신의 것입니다. 적어도 손흥민 팬을 자청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삶과 선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그의 축구 인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손흥민 혹은 손흥민 가족처럼 그의 이적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이유로 손흥민 인생이 전 국민의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손흥민은 세금으로 길러낸 인재가 아니라 손흥정 씨와 노친이 키운 평범한 아들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며 트로피를 못 따낸다고 국가적 망신이 되는 것일까요? 그는 대표팀을 16강에 진출시켰으며 아시아 최초의 EPL 득점왕을 획득하는 등 자기가 속한 국가의 명예를 이미 충분히 높였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과정과 결과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를 해낸 어른이 사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즌이 끝나면 항상 한국어 유튜브에선 손흥민 이적설이 등장하고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가장 문제는 당연히 제작자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유튜브에서 손흥민을 검색하면 이미 그의 리버풀행이 확정됐다는 영상이 있습니다. 같은 제작자는 바로 며칠 전 그가 펩과 뛰게 되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맨시티 소속이, 오늘은 리버풀 소속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영상에 모두 손흥민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들은 진짜 축구팬이 아니라 유튜브로 대충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가짜 영상 제작자들이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레알에 간다고 말해도 믿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공신력 있는 기사 서칭이란 최소한의 과정을 거르고 모든 정보를 불신합니다. 이강인의 이적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레키프 탄지 기자의 기사마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충 검색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손흥민이 조금만 부진하면 악플을 달고 토트넘을 비하하고 EPL 우승컵이 없는 삶을 마치 세상에서 제일 실패한 삶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EPL 최하위 팀에 뛰고 있는 선수도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의 목표 달성을 이뤄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손흥민 팬은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그의 이적에 관한 팩트를 찾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높은 몸값, 2025년까지 계약 등의 이유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7월 현재까지 공신력 있는 제안은 압도적인 현금을 보유한 사우디 팀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2022년 세계에서 9번째로 돈을 많이 쓴 구단입니다. 구단은 나름의 비전을 선수에게 제시했을 것이고 손흥민의 재계약은 토트넘에서 우승하겠다는 그 나름의 야망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비전은 2023년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했고 진짜 팬이라면 선수의 선택에 대한 비판과 비아냥이 아니라 위로와 다음 시즌에 대한 응원을 보낼 때입니다. 98년 월드컵 최용수가 예선에서 아시아를 초토화시켰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웨스트햄 이적 소식이 스포츠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현실은 웨스트햄의 제안은 이적 제안이 아니라 테스트 제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공항 한 대를 받으며 영국으로 날아간 국가대표 공격수는 그렇게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당연히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한국 축구와 언론의 현실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 축구 팬들의 눈높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듯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EPL 득점왕에게 EPL 우승 트로피가 없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와 기준을 올린 건 결국 2002년의 영광, 박지성의 맨 유행, 손흥민의 토트넘 입성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높인 기준에 의해 한없는 엄격함이 부여되어 버린 아이러니한 작금의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는 혹시라도 리그 우승을 거두면 챔스나 월드컵 우승컵이 없다고 조롱받을지도 모르는 과격한 세상에서 축구선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가장 근사치는 자신이 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EPL 선수가 되고 싶다.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다. 시골에 정원 있는 집을 짓고 싶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모든 꿈은 소중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타인과 사회가 부여하기 시작한 순간 개인의 행복은 말살됩니다. 이강인의 월드컵 우승, 챔스 우승을 응원하는 이유는 그가 그러고 싶다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EPL 롱런과 행복한 축구를 응원하는 이유는 그가 그러고 싶다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손흥민이 은퇴해도 그는 EPL 레전드 중 한 명이고 골든부츠 위너이며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평생을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며 대부분을 성취해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작 한 명의 축구팬이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며 그들의 목표 달성에 성취감을 나눠 갖는 완전한 타인입니다. 진짜 싸움은 나 스스로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타인의 아픔은 위로의 대상이지 조롱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목표, 타인의 응원, 성취감의 공유, 개개인의 온전한 행복을 기원합니다.